우리 몸에 있는 피는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로 이루어졌습니다. 90% 이상의 물로 돼 있는 혈장 속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맞서 싸우는 면역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에겐 여러 종류의 면역 단백질 가운데 코로나19를 콕 집어서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중화 항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치료약을 혈장 치료제라고 합니다. 네, 신약 연구를 위해서는 완치자들의 혈장이 필수입니다. 임상시험에 들어가려면 최소 120명은 있어야 하는데 지난 10일 기준 완치 환자 1,611명 가운데 혈장 기증을 약속한 사람은 75명뿐입니다. 오늘 그중에 한 분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던 온천교회 신도 박성원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혈장 공여, 그러니까 기증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혈장 공여를 하게 되셨습니까? 네, 우선은 의료진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제일 컸고요. 네.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께서 항상, 방호복을 다 착용하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치료를 해주셨는데, 우연히 이제 혈장 공여를 약속한 완치자 수가 적다는 기사를 보게 돼서, 이거는, 저희 다 같이 한번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부산 온천교회에서 단체로 공개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혔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혈장 공여에 참여하는 것 부담감은 없었습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 혈장 공여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제일 큰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 지금 제 완치자 입장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부담감보다는 빨리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혈장 공여를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은 신청만 하신 단계인 건가요? 아직은 신청만 한 상태고, 예. 제가 듣기로 이게 수여자가 나오면은 1대1로 이제 병원에서 진행된다고 들어서 지금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음. 앞으로 혈장 공여 절차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네, 제가 듣기로는 1차적으로 일단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이제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혈장 공여를 하러 병원에 방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혈장 공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정적이어서 접근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주변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네, 일단 제가 알기로 전국에 4군데 병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병원이 확산이 되면은 네. 혈장 공여자 늘어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혈장을 공여할 때 혈액이 맑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병원에서 주의사항 같은 거 들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혹시 그럼 박성원 씨께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이제 집에서 맨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혈장 공여할 때 병원에 여러 번 가야 한다는 기사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병원에 가야 하고 피는 또 얼마나 뽑아야 하는지 관련된 내용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 제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 받는 거 한 번, 그리고 혈장 공여하러 가는 거 한 번, 이렇게 2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오면은 500cc 정도 혈장을 기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어떤 피 검사라든지 이렇게 검사하는 단계가 있나요? 네,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알았을 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는 되게 증상이 경미했고요. 그냥 열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기침이랑 콧물 나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일단
온천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들어서 그래서 일단 검사를 받으러 갔고 그때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본인이 코로나19에 어떻게 감염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도 이제 원래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그 경로 조사를 이제 하는데 네. 그 경로에서 어디에서 딱 감염이 됐다고 들은 건 없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도 감염이 됐는지요? 제 가족이나 제 주변 사람 중에 뭐 2차 감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 코로나19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요. 치료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가 있던 곳에서는 네. 초기에 며칠 동안은 이제 에이즈 약을 복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 폐로 전이되지는 않는지 엑스레이로 이제 폐 검사를 자주 했고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하면서 상태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치료약으로 에이즈 약이 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있었고 그리고 속이 조금 소화가 잘 안 되는 그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요? 일단 막연함이 제일 무서웠는데요. 네. 맨 처음에는 그냥 한 일주일이면 낫겠지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계속 이게 낫질 않다 보니까 언제 퇴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제일 이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주변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시선은 아무래도 제가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다가오길 꺼려 하거나 약간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병균 취급을 하거나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게 작용을 했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사람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심적으로 이제 압박감이 좀 많이 왔고 그래서 약간 자발적으로 재검사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압박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생활의 변화는 없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거는 좀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그 증상이 경미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감염되는 사례가 발병하진 않을까, 그리고 뭐 제가 또 뭐 감염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좀 가기가 계속 꺼려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혈장 공여를 신청하신 박성원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